안녕하십니까. 특자단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형일입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했고요. 현재 특자단에서 고등학생 전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성적표는 제 고등학교 때 가장 잘 본 모의고사 성적표를 자랑 삼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전국 41등까지 제가 한 적이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200등 정도 있고 못 봤던 때는 한 600등 정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제가 최상위권 학생들과도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리면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강사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공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초창기 때 대학생 때 과외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 좀 그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반성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10여 년 넘게 여러 학생들을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좀 분석적으로 아이들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제 말을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시험에서 점수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제 나름의 솔루션을 찾아내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 솔루션을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여기 온 이유는 제 개인적인 광고 목적도 있기 때문에 다소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은 다음 순서와 같고요. 일단 이렇게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로 제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찾은 어떤 솔루션은 실전 개념을 강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전 개념이라는 컨셉이 다소 생소하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개념이라는 컨셉 자체가 등장한 게 길어야 10년이고 현재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아예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보편화된 컨셉이긴 한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나 개념 원리 같은 개념서를 통해서 개념을 배우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개념 자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개념은 알지만 문제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실전 개념이라는 컨셉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해하고 유형화시켜서 기억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이제 그거를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좀 설명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실전 개념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2020학년도 10월 서울교육청에서 냈던 고3 가형 17번 문제인데 문제를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도형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을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안에 내접해 있는 내접원이 있고 내접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하죠. 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과 내접원 그리고 내심이 등장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개념은 삼각함수 활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단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사인 법칙 가르쳐주고 코사인 법칙 가르쳐주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버벅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내심입니다. 내심. 여기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이 중요하고 내심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저 행동 요령을 익히는 게 바로 실전 개념의 컨셉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삼각함수 활용 개념 파트에서 내심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 유형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뭐 5문제에서 10문제 또는 제가 만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컨셉이 있고 우리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행동 요령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좀 논란이 있는 게 뭐 실전 개념을 한다고 반드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신다고 하면 100% 그런 건 아니죠. 100% 그럴 수는 없지만 큰 강에 절반이라도 건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아예 강가에 발도 못 딛던 학생들이 이게 내심이기 때문에 내심이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더라. 그렇게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아서 내심을 통해 접근을 해보면 이 문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절반까지만이라도 가더라도 그게 학생에게 큰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되기 때문에 몇 년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근본적인 실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 점에서 실전 개념의 유용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용하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뭐 영상을 찍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전 개념으로 극대화해서 이걸 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아예 강에 못 들어가던 학생들도 절반을 건널 수 있게 되고 다음에 시도할 때는 70%를 건널 수 있게 되고 2개월이 지났을 때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건너면서 이걸 점수로 바꿀 수 있는 그동안의 공부를 점수로 바꿀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전 개념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실전 개념을 뽑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모아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전 개념 유형을 좀 타이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아까 풀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함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념서들에 의하면 크게 보면 개념이 3개 정도로 나뉩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최대 이걸 30개 정도까지 유형을 나눠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30개를 전부 다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어떤 친구는 11개에서부터 15개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힘으로 이런 거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기 힘든 5개에서 6개 유형 정도만 골라서 가르치기도 하고 선별적으로 골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자체 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 교재를 지금 제작을 하고 학생들에게 그걸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목은 고등수학 요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요해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한번 할애를 해봤습니다. 네, 넘어가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전 개념이라는 컨셉을 받았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개념 공부를 할 때에는 개념과 실전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순환으로 심화 공부를 할 때에는 개념, 실전 개념, 그 다음에 킬러 개념, 킬러 문제를 모두 풀고 이제 시험이 한 3주 전, 한 달에서 3주 전 정도 남았을 때는 실전 대비로 이렇게 하면서 5단까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좀 내실을 다지고 이제 시험이 한 1주 정도 남았을 때에는 그동안 했던 실전 개념, 킬러 개념과 오답을 반복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고등수학이 가르치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 중학수학에 비해서 고등수학이 좀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유형만 해도 85에서 93점 정도까지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어려운 문제를 하지 않더라도 90점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역시 그렇다면 90점 정도면 수학을 꽤 잘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방식으로 고등학교 시험에 들어갔을 때에는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개념과 유형만으로는 50점 정도, 40점에서 50점 정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90점대 이상을 받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50점 이하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흔히 있는 일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워도 뭐 한 반에 몇 명씩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단순히 커리큘럼만 잘 짠다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좀 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 중에 두 번째는 예비 고1 정규 플러스 반을 개강해가지고 좀 어려운 고등 수학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타 학원과 좀 비교해서 좀 약간 섭섭하긴 합니다만 타 학원 예비 고1 뭐 11월부터 2월까지 강의를 보면 그 주 2회 4시간씩 해가지고 총 128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고등 수학이 어렵고 또 실전 개념까지 하다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주 3회 4시간으로 해서 총 192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개념은 잘 알아듣고 거기서 학원에서 이제 풀려고 하는 예제 잘 풀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시간에 다시 와보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기억이 희미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점을 막기 위해서 학원에서 개념에 관련된 문제를 다시 풀고 5개념이 있는 부분은 바로 잡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완전히 바로 잡고 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중학교 때 비해서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좀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1등급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규반 플러스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반의 컨셉을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최초에 처음에 제가 이렇게 기획안을 제출할 때에는 부제가 스파르탄 서바이벌이었거든요. 스파르타인의 생존이라는 뜻이죠. 정말 팍팍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저희가 마주하는 입시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번 묘사를 해본 거고 대상은 저희 수업의 대상은 선행을 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선행을 했거나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획을 해봤고 좀 뭐 밑에 있는 뭐 말이 좀 재밌는데 많은 숙제와 압박 속에서 고통을 딛고 전사로 다시 태어날 분들을 모집한다. 뭐 이런 컨셉으로 한번 그래서 숙제가 상당히 많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숙제가 안 나갈 경우에는 사실 서바이벌이라는 표현이 좀 뒤처지고 숙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까지는 아니겠죠. 이렇게 숙제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을 시키는 방식으로 좀 저희가 관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서바이벌이라는 이름을 넣었었는데 좀 약간 반려된 측면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압박이 좀 심하고 힘들겠지만 함께 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월수토에 진행이 되고 월요일 수요일은 아마 5시부터 10시까지 거의 있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은 6시에서부터 오후 6시에서부터 22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개념과 실전 개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실전 개념 강의 듣고 테스트와 오답 체크 그 다음에 5개념 바로 잡고 수요일에도 킬러 문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테스트 오답 체크 5개념 바로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본 경우에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부모님과 학생한테 문자가 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위에 있는 문제들은 표들은 뭐 몇 번을 맞췄고 틀렸고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별로 이렇게 별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1등급에서부터 뭐 현행 지금 9등급까지니까 9등급까지는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 그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지가 지금 밑에 있는 표가 있고 이 친구는 예상 등급이 몇 등급이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를 한 표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들의 평균적인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체로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8, 1.9 그 정도 나오던 친구가 1등급이나 뭐 2등급 초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뭐 2등급 후나 3등급 초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 뭐 5등급 정도가 나온다고 했던 친구가 4나 5를 받는 경우는 있는데
뭐 3이 된다거나 6으로 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연간에 현실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된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고 이제 다음 페이지는 제가 이제 이런 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제 문제풀에 문제 은행에 집어넣는데 뭐 별을 하나에서부터 최대 8개까지 주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개짜리는 센 B 단계에 있는 난이도 하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의고사로 생각하면 수능 2점, 모의고사 2점 정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는 센 B의 난이도 중,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모의고사 3점 정도, 그 다음에 별 3개는 센 B의 난이도 상 정도의 모의고사로 따지면 쉬운 4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 3개, 검은 별 3개 이상은 더 어려운 문제들이겠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별 3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3개. 별 3개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은평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별 3개가 센 B의 상이나 아니면 평균적인 센 C 단계 문제인데 이것보다 별이 적은 경우에는 더 쉬운 문제고 별이 더 많으면 어려운 문제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뭐 강남이나 목동과는 다르게 이제 은평구 학군에 좀 특화된 어떤 전략 같은 걸 저희가 세워볼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현재 고1, 고2, 고3인 친구들은 2등급이 11%까지죠. 그래서 2등급, 현재로서는 2등급,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위 10%인 1등급 이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 년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 정도면 된다라는 어떤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 2개 정도 이하는 뭐 실수로 틀릴 수는 있지만 자기 실력으로는 다 맞춰야 되고 별 3개 정도의 문제는 7, 80% 정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별 3개 이상의 문제들은 절반 가까이는 맞춰줘야 된다. 이 정도면 2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별 3개가 아까 CMP의 난이도 상 문제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만족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물론 강남이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현재 2등급 그리고 내년부터는 1등급의 상위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훨씬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은평구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나는 수학으로 학교에서 전교 1등, 뭐 2등을 해야 된다. 뭐 의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수학 실력을 이게 필요하다. 뭐 그런 친구들이라면 뭐 정말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1등급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고 더 이상 바라지는 않는다. 이제 그 정도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별 3개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문제는 보너스 느낌 정도로 조금 맞출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학교별로 제가 이제 난이도를 분류를 한 건데 여기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10초에 한 컷씩 제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성고등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동명여자고등학교 있고요. 신도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일여자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은평고등학교, 진관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솔루션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입시 제도가 변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노베이스인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등급이 상위 4%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변화가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아니 뭐 어차피 지금 2등급이 11%까지니까 2등급에 들어가기 힘들면 내년부터도 1등급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것 역시 힘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지금은 상위 4%를 변별하는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 전교 한 학년이 뭐 많으면 300명, 적으면 200명 정도인데 4%면 많으면 12명, 적으면 8명이죠. 전교 12등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변별하는 문제가 반드시 지금은 필요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그런 걸 분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런 친구들 100점 주면 되거든요. 걔네들 100점 받는다, 모두가 100점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낼 수 없는 그런 난이도로 내년부터는 내더라도 별 문제가 안 생길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상위 10%까지만 변별할 수 있는 문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최상위권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런 거를 공부할 필요도 없이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숙달할 수만 있으면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3개 정도의 문제를 숙지할 수만 있으면 수학 실력이 수학머리가 이른바 수학머리라고 하죠. 수학머리가 아주 좋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1등급 받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2등급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등급 위해서 공부하던 애들이 실수해서 2등급 받는 거니까요. 근데 내년부터는 문제가 어렵지 않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분석해서 파고 들어가면 이런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만약에 노베이스인 친구들이라면 이런 가능성을 노리고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엔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시중에 있는 뭐 마플 시너지나 뭐 센 같은 문제집 모두 풀고 난 다음에 푸는 컨셉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타겟팅한 난이도를 골라서 쭉 풀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별 3개 난이도를 제가 엄청 많이 만들기도 했고 모아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쭉 풀 수 있고 타겟팅한 난이도의 문제를 더 풀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제가 더 줄 수 있거든요. 문제를. 뭐 단원마다 거의 뭐 몇백에서 몇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가진 문제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엄선해서 모아놓은 게 엔제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별 3개 난이도의 문제를 더 풀고 싶습니다. 또는 저는 의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별 4개 이상 5개, 6개 정도의 문제를 더 풀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1등급을 이렇게 잘 전략을 짜서 노릴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제 엔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등급을 향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한번 제가 짜봤습니다. 특자단 김영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개강할 예비고2 캠프와 예비고3 미적분 확통 정시 대비 특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